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청문결입니다. 자, 오늘은 병원연 새해 이제 며칠 앞두고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은 제가 이민생에 해당되는 1962년 범띠분들, 병원연에는 65세 60대 중반에 들어서는 이민생분들 내년 병원연 종합적인 전체 운세를 제가 한번 봐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민생 검은 호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붉은 말이 해에 검은 호랑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불의 기운에 그런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 이민생분들 이제 종합적인 운세를 제가 한번 봐드릴까 합니다. 이민생분들 내년에 이제 65세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쯤 되면 이제는 사회적으로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많으실 것 같고요. 또 공직에 계시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현역에서 아직까지도 뛰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65이면 다 거의 개인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그래도 또 한 해 종합 운세 봐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신도분들의 그 연세 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봐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2026년 병원연은요, 그 오행의 충돌과 조화가 아주 공존하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민생 분들이 병원연에는요, 정말 태양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그동안의 65세의 그 연세를 정말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연차라고 볼까요? 인생의 삶의 그 종점을 찍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고생하고 노력하고 했던 그 모든 것에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모든 띠들을 보면요, 내년 병원연이 모든 띠들에게는 정말 급변하는 그런 변동의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이민생분들 한몫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년에는요, 화의 기운이 많은 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 이민생분들이 이제는 연세가 없지 않아요. 좀 계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이민이라는 그런 나무, 그게 뜨거운 불에 의해서 타버릴 수도 있는 그런 흐름도 있으니까 연세에 맞게 좀 평정심이라든지 이런 절제, 이런 게 성공의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이민생분들 뭐니 해도 그래도 모든 띠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전운을 제가 한번 볼까 하는데요. 금전운이 나쁘진 않아요. 상당히 그렇다고 확 좋아 보인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밝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민생분들한테는요, 병원운이 정말 큰 재물을 상징하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나 뭐 재산 이런 거를 볼 때는요, 새롭게 시작하는 투자라든가 새롭게 엮여지는 재산, 이것보다는 그동안에 묶여있던 부동산이나 장기 투자 이런 종목에서 쏠쏠하게 그래도 예상치 않게 큰 수익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민생분들한테는 문서운이 가장 좋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서운이 좋아서 집문서라든가 그동안에 애먹히던 그런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는 그런 기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도 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그런 조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도 있어요.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내년에 그래도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천간에다 불의 기운으로 강한 그런 병원연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왜 막
한탕주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긴 이 연세쯤 되면 그동안의 삶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안 받침돼서 평정심을 많이 유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민생 분들이 의외로 성격이 불같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연세도 드시면서 늙어가고 있지만 점점 성격 하나만큼은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그런 이민생분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한탕주의라든가 이런 거는 좀 조심하시고, 성격, 급한 성격을 조금 예돌아가는 그런 유한 성격으로 조금 바꾸시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아름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잔 술에 주변의 어려움이라든가 주변의 유혹 같은데 넘어가기도 쉬운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 그런데 나한테 조금 돈 좀 몇 푼 있는 사람들 귀에만 그렇게 쏙쏙쏙쏙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연세에 내년에 65세 한창 이제 인생의 후반기 준비를 차곡차곡 쌓아야 될 그런 시기에 또 조금 그나마 그동안에 벌어놨던 돈을 한탕에 그냥 확 날려버리지 말고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지 마시고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유혹 같은 거, 그런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내년에 보면요, 6월이나 10월, 상반기에는 6월, 그리고 또 하반기 10월쯤에는 정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장사도 잘 될 것 같고, 그동안에 내가 받지 못된 돈이라든가 그 횡재수에 가까운 그런 수확을 거둘 그런 확률이 참 높으세요. 그래서 운세가 6월이나 10월에 참 좋게 들어온다는 거, 요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민생분들 연세에 맞게끔 그쯤 되면 자녀분들이 다 뭐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혼 앞둔 그런 자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런 기운이 들어옵니다. 내년에 하반기에. 그래서 집안에 경조사로 지출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어요. 그리고 또 나의 자녀의 경조사도 좋지만 또 주변 뭐 친지분들이라든가 또 친인척 간에도 경조사들이 번번해서 좀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좀 항시 잊지 마시고요. 항상 그 경조사 나갈 그 지출될 돈들을 딱딱 가계부를 쓰셔서 그런 것들은 따로 챙겨두고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이민생분들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현역에서 뛰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요번에 짚고 넘어갈게요. 물론 미리 은퇴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2026년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민생 분들이 그 연세에 맞게 직장에서도 좀 위치들이 뭐 직종을 떠나서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위에서, 그러니까 선배의 그런 존경심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경험이라든가 연륜이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존경심으로 남아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됩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만약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하반기 조건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명예퇴직을 하시는 것보다는 중반기를 넘은 시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사업 같은 거를 좀 해보실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것도 짚고 제가 넘어갈게요. 사업이라 하면 개인 사업은 괜찮아요. 그런데 동업은 아닌 것 같아요. 동업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식구들,
뭐 자식들 일을 좀 도와준다든가, 내가 돈을 내고 자식들이 나와 이렇게 동업으로 이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요즘은 또 가족 회사, 가족 뭐 영업, 마케팅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들어오는데, 작게 하는 거는 환영합니다. 또한 내 집은 반에 자식들 집은 반 괜찮아요. 다만 내가 돈을 내고 자식들이 들어와서 동업이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들이라는 건 그래요, 완전 도둑놈들이 많아요. 자식들은 나부터라도 부모 재산은 벌써 절반을 먹고 들어가는 생각 자체가 그런 자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는 계약서를 반드시 쓰세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밉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자식이든 부모 자식 간에도 선은 분명하게 지키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선이 불투명하면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 자식들과 동업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돈을 다 내고 자식들은 힘만 보탠다, 노력만 보탠다 이럴 때에도 분명하게 계약을 쓰셔서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양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자식 앞에 떳떳하게 되고 자식들도 부모님께 깍듯하게 존경의 예를 끝까지 놓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잊지 마시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동업을 할 때는 반드시 계약을 해라. 그래서 행복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크게 불린다. 요거는 조금 고려 좀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냥 놀 수는 없어.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직장을 솔직히 그만두면 정말 시원섭섭하거든요. 속은 시원하지만 일을 하시던 분들은 또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일을 안 하고 집안에 눌러 앉는 순간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들 보면 이렇게 퇴직하자마자 다 벌써 일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재취업 아니면 창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금전이 여유가 좀 없으신 분들은 재취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 볼 때 소규모적으로 전문성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시던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시키는 일만 해오시고 무슨 기술 같은 그런 데는 정말 무일푼 내지 아무것도 모르고 딱히 나한테는 기술도 없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쉬운 일자리부터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몸을 많이 쓰는 그런 노동 요런 것밖에 솔직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돈만 앞세우고 몸을 혹사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요. 내 나이에 맞는 거 처음에는 살랑살랑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직업을 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명예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전문성을 그 전문직으로 일을 해오시던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직업도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고 집에서 마냥 노시는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간관계를 좀 볼게요. 내년에 우리 이민생 분들은 인간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인간으로 인해서 살만 나다 이렇게 웃을 수도 있는 그런 한 해가 반반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적으로 놓고 볼 때 이민생 분들이 조금 이렇게 화끈한 성격, 좋게 말하면 화끈한 성격이지만 안 좋게 말하면 좀 그 성급한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해서 내년에 조금 부딪히는 그런 기운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주장 같은 거를 세우는 것보다는 그냥 허허가 좋아요. 허허대면서 그냥
그냥 웬만하면 웃으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요런 지혜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좋게 좋게 그래도 귀인의 그런 운이 들어와서 외롭지 않는 그런 한 해도 될 것 같으니까요. 너무 또 시어레스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요, 모임 같은 거, 동창 모임이나 이렇게 지인들 만남 이런 거, 커피 한잔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은 자주 가지세요. 그래야 우울증도 안 생기고 이제 좋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가서 밖에서 활동하시는 거, 운동 같은 것도 좋고요, 모임 같은 것도 좋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본인 삶을 잘 이끌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으로 놓고 보면 이쯤 연세는 부부가 다 갱년기에 접어들거나 갱년기를 지나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하셨거나 요렇게 해서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이 돼서 번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불의 씨앗이 조금 여기저기 발화할 수 있는 그런 조짐도 보이기 때문에 부부 간의 소통,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생하신 남편분들, 부인님들께서 좀 더 불쌍하게 생각해서 위로의 따뜻한 말이라도 오고 가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은퇴하시는 이민생 분들도 그동안 부인들이 내공이 있어서 내조가 없었다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수고했다, 이런 따뜻한 빈말이라도 그렇게 따뜻한 물 자주자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부부 소통에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자녀들은 상당히 좋아요. 자녀들이 상당히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자녀에게는 경사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취업이나 결혼, 또 그렇게 자식을 원하는 손주, 이런 소식도 들려올 확률이 참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자손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결혼하기에는 조금 기간이 있고, 아직은 취업이라든가 좀 이렇게 직장 내 요런 데서 진로로 문제 갈등이 있다, 요런 자손들도요, 내년에는 좋은 그런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자녀들로 인해서 많이 웃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민생분들 건강을 한번 제가 좀 봐드릴게요. 2026년에 이민생분들에게는 가장 주의해야 할 그런 부분이 건강입니다.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건강이, 사주의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요, 상대적으로 내 몸이 꺾이는, 내 건강이 꺾이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안과라든가, 내년에는 공통적으로 다 심혈관 질환 같은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혈압이나 저혈압 또한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로 좀 걱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물도 좀 많이 마시고, 그리고 남자분들도 신장 방광, 여자분들 방광, 그리고 전립선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음식도 너무 강렬하게 맵고 짜고 요거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수 같은 것도 내년 여름에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운동이라든가 그런 환경 이런 데 노출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화재 같은 거, 화재 이런 것이, 근데 이민생분들이 보면요, 화재를 조금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민생분들은 화재를 달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화재나 화상, 요런 것들, 불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시거나 종사하시는 분들, 또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불과 관련된
그런 모든 것은 다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년에 제가 이민생분들 지금 2026년 한 해 운세별을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나름 봐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보면 종합적으로 제가 또 끝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이러면 내년 상반기에는요, 무리한 그런 이동 같은 거 이런 거는 하지 말아 주세요. 계획은 세우되 무리한 이동, 금전이 딸리는데도 뭐 좀 더 그 금전이 많이 필요한 곳으로 간다거나 뭐 무슨 이동을 하는 거 계획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일렬을 벗어나야 됩니다. 상반기에 그래도 끝으로 가서는 좋은 기운이 나타나서 계획했던 그런 일들에서 그래도 기인의 도움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나타나겠고, 맡겼던 을사년에 맡겼던 그런 금전의 흐름도 다소는 풀리는 그런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 초여름에 들어가서는 조금 건강도 좀 체크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여름에는 휴식이 좀 필요해서 여름에는 그래도 가족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그래도 또 여름 지나서 뜨거운 여름만 딱 지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요. 우리 이민생분들이 내년 한 해만큼은 그동안에 고생하고 모든 공직이나 사회에서 우리 이민생분들이 그 흘렸던 수고와 땀이 내년에는 모든 분들이 정말 성과가 많은 황금의 그 시기, 정말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주 그동안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그런 황금의 시기, 황금의 그 가을 수확을 거두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민생분들이 을사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 2026년 병원년만큼은 좋은 일로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좋은 백일한 그런 운으로 시작을 해서 마무리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청목년이 우리 이민생분들 내년 2026년 종합적인 운세를 제가 봐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